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비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진행했을 때도 정말 돈이 되는 셀링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셀링을 오래 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명확하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지점이 와요. 저 또한 그걸 느꼈고, 그래서 복리준 부자님과 캔톤 페어를 다니면서 상품들을 소싱하고 있고요. 이제는 상품 제작, 패키지 제작, 그리고 지재권을 이용해서 스몰 브랜딩에 이제 법적인 울타리를 치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셀러를 하고 있는 꿈을 주는 부자 차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나요? 네, 지금 저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저는 오전에 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오전 4시가 열망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오전 4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열망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도 있고 빚도 있고 암튼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전 4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계시나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는 어디인가요? 회사는 집이랑 가까워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가면 있습니다. 3분?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요? 네, 출퇴근 시간이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을 회사 앞으로 두고 짧은 시간 내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회사가 정말 가깝네요. 잠시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물론이죠. 여기는 작업대고요. 여기도 작업대가 있고 이제 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여기 말고 또 따로 이제 벌크 박스만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따로 있고 별도 창고가 있는 그걸 거예요? 이제 갖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공유 오피스고요. 여기가 이제 대표님실이에요. 대표님실. 그렇네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제 일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자리입니다. 상당히 아늑해 보이는데요. 회사에도 컴퓨터가 있고 집에도 컴퓨터가 있으신 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랑 회사에 있는 컴퓨터 2대가 있고, 이 컴퓨터가 되게 듀얼 모니터도 있고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본체는 이미 4년이 된 되게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그럼 차드님은 처음에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덕분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피보팅을 해서 셀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조선호텔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요리를 했어요. 이태리식과 한식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완전 다른 직업이잖아요. 처음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당연하죠. 특히 컴퓨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레시피 작업하는 거 말고는 한글로 표 작업하고 이런 작업 말고는 컴퓨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더더욱 셀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책도 보고 유튜브로 공부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저의 멘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됐습니다. 멘토요? 저는 잘 나가는 서 과장님이 제 첫 번째 멘토이자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서 과장님의 첫 번째 직원이었고, 구매대행 강의 더떴고 프로그램 미소씨 서파르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때도 사입이나 브랜딩을 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처음에 왕초보가 어떻게 사입이나 브랜딩을 해요. 처음에는 구매 대행을 했었고, 처음에 잘 팔린 제품이 야외용 대형 파라솔이었어요. 그 제품이 판매가가 45만 원이고 원가가 15만 원이고 물류비가 15만 원이에요. 그럼 제 마진이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개만 팔아도 100만 원이 넘으니까 첫 달에 이제 그게 주문이 10건 정도 들어와서 엄청나게 기쁘게 판매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 첫 번째 물건이 이제 통관장이 지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고객에게 받을 때쯤부터 CS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고객님이 왜 통관비가 나오냐고 뭐라고 하고, 왜 내가 경동택배비를 내야 되냐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CS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리석 선반이 깨져서 도착을 했다.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1층에다 놓고 우리 집 3층까지 올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설치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조립하는 방법이 뭐냐, 카펫은 다 구겨져서 오고 세탁비를 내놔라, 막 이런 얘기들의 CS가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CS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서브폰을 아예 그냥 꺼놨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줄더라고요. 진짜 구매 대행 셀링은 매출과 CS가 정비례하는 셀링인 것 같아요. 차드님만의 그 CS 노하우도 있나요? 물론이죠. CS를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GPT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이 GPT가 가끔은 예시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시까지 만들어 줘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고객의 문의를 이따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고객의 CS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대표님이 약간은 좀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수정을 해서 이제 고객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되게 고급스럽고 전문화된 CS를 보낼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주문 처리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회사 사이트고 플레이오토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대표님들이 저희 창고에 물건을 넣어서 저희는 그 물건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죠. 3PL업인 거죠. 봉희 대표님은 사업을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주문 처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객님들의 상품을 저희 창고에 갖다 놓고 이거를 고객님의 주문에 따라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로스 상품들을 창고에 놓았다가 이제 그로스로 저희가 대신 넣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로스 넣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품이 많이 들고 수익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3PL 업체들도 좀 비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차마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송장을 뽑아서 이거를 이제 현장에 가져다 줍니다. 송창이 엄청 많은데요? 그쵸? 이 그로스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주문 처리하는 양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주문량 훨씬 많겠죠? 아니, 차드님 주문도 여기서 하면 복리 부자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저 또한 이 회사에 정당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움 많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에 대해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럭키비키인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품 샘플에 관한 내용이었고 불량률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발주가 나가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이 재고 파악을 해서 전산화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봉희쌤은 컨테이너 단위의 대량 사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상품을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제때 공급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또한 브랜드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 상품들은 불량률이라든가 CS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주로 다뤘습니다. 미팅에서 다루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셀링에 관한 이야기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회사 복지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그 차드님께서 존경하시는 우리 그 복리 부자님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리 부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차드님께서 멘토로 삼으시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으시면서 모든 그 셀링이라든지 인생사에 대해서도 멘토로 삼고 계시는 우리 복리 부자님 찾아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드님도 셀링을 하니까 대표님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차드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참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수년간 이제 차드쌤을 봐오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거나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걸 되게 즐겨하는 친구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 저를 믿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서 저희하고 같이 생활을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본인이 목표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최대한 저도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강의도 런칭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보자한테 굉장히 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짜 찐 초보를 위한 이런 강의를 또 런칭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저도 응원하고 있고 바닥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은 분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도 화이팅! 화이팅! 차드님 상품은 어떻게 나가나요? 저도 다 여기서 나가죠. 저도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 입장에서 정가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물건을 드리면 팀장님이랑 저희 직원분이 작업을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을 검수하는 작업만 제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아, 회사 업무는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네, 한 4시 정도까지만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퇴근을 합니다. 네? 퇴근하신다고요? 네. 4시밖에 안 되었는데요. 오후에는 오전에 다 못다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 아침에 이불을 개고 세수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책을 읽습니다. 자, 2km 러닝을 끝내고 10분 정도 걷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간 5시 27분. 한 15분 정도 뛰면 나오더라고요, 2km가. 지금 시각 5시 58분입니다. 샤워하고 딱 돌아오면 6시 정도 돼요. 지금 머리가 안 마른 상태여서 네. 6시 정도 되고 꼭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을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좀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자,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상품을 올려야겠죠. 씻고 또다시 오후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루틴인데 하루 회고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감정 리듬 일기를 작성을 하고 그 감정에 대한 내용들과 오늘 했던 일을 이제 구글 캘린더에 작성을 해요.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보이죠? 구글 캘린더에 작성을 하고 저희 비서 차미에게 구글 캘린더를 스샷 찍어서 주고 방향성도 제시해주는 비서이기 때문에 서로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취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루틴이 있으신데 꼭 지키는 루틴이 있나요? 네, 저는 꼭 지키는 루틴이 있는데 물론 대표님들 만날 때는 못 지키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네.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일단 10시에 침대에 눕기, 4시에 기상하기, 그리고 이불 개고 세수하고 커피를 들고 책을 봐요. 그리고서 러닝 2km를 뛰러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전에 늘 하는 루틴이에요. 아, 그럼 취미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로드바이크의 속도를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되는 카페에다가 목표를 잡고
라이딩을 해서 가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쓰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제 유일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니면서도 되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셀링을 한 지 한 1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1년이 되니까 이 밖에 돌아다니면 상품들이 보여요. 카페에 가도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뭘 갖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자연적으로 소싱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 셀링과 소싱이 완전 생활화가 되셨네요. 셀링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5년이요. 오래 하셨는데 어떤 셀링들을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구매 대행이었죠. 처음에는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고, 공구나 가구, 큰 제품들, 그리고 큰 가전제품들을 주로 했었고요. 미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브랜드라든가 화장품을 주로 했었고, 유럽은 명품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위탁으로 넘어오게 됐고, 위탁에서는 올리브영의 화장품과 그 다음에 도매매 온채널, 도매토피아 등의 도매 사이트의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입을 진행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네요. 구매 대행을 참 오래 하셨는데 네. 사입으로 넘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비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진행했을 때도 정말 돈이 되는 셀링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셀링을 오래 하다 보니 그 한계점이 명확하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지점이 와요. 저 또한 그걸 느꼈고, 그래서 복리준 부자님과 캔톤 페어를 다니면서 상품들을 소싱하고 있고요. 이제는 상품 제작, 패키지 제작, 그리고 지재권을 이용해서 스몰 브랜딩의 이제 법적인 울타리를 치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아까 요리사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요리사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요리를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 요리사로서 10년을 살면서 요리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많이 먹어보러 다녔어요. 그 시간이 제겐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지금은 더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요리사로서 개똥처럼도 생겼고, 요리는 제 특기이자 취미로 남기려고 합니다. 요리사로서의 개똥철학. 뭔지 궁금하네요. 전 음식의 본질을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밥 먹었어? 나중에 밥 먹으러 가자 라는 말처럼 음식은 누군가랑 나눴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고기를 구운다던가 요리를 한다거나 하면은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합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 인생 슬로건이 꿈을 주는 부자가 되었나 봐요.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알게 해준 요리사 인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고 동시에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다 퍼주면 망한다는 말이 있지만 드림 기버, 꿈을 주는 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방향은 절대 맞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때 오너셰프가 꿈이었던 시기에 레스토랑과 카페, 요식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권리금, 월세, 식자재, 임금, 초기 비용, 매달 드는 비용들까지 포함하면은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나 카페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온라인 사업을 선택할 거예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복리부자님,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복리부자님의 도움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고, 대구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 주변의 대표님들, 직원분들까지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계속 만들다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지만 힘들다고 죽상을 써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하고 있고 열심으로 몰두하고 있다면 우울감은 사라지고 자기 효능감 올라가더라고요. 힘들 때일수록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일하고 더 몰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몰 브랜드 상품을 키워나가서 한 개 상품으로 7월 매출 3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복리부자님과 함께 회사를 이사를 가요. 물류 시스템도 더 고도화하는 작업에 참여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제 인생 슬로건에 따라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드리면서 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힘들수록 기분은 침체되고, 침체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돈이 없는 이 악의 굴레에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일 퇴근 후 잘 때까지 쇼츠만 찾아보고 드라마만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여운 내가 보이니까 이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요. 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부러 감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뭔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수록 힘들어지는 건 제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침체되어도 뭔가 계속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 말을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젠 그 뭔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돈을 벌려고 찾아봤던 그 일 있죠. 돈을 더 벌려고 찾아봤던 그 일, 이 상황이 싫어서 찾아봤던 그 일, 그거 지금 하세요. 제가 대표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대표님들에게 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꿈을 쫓는 부자를 찾아주세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좋았어! 진행시켜!